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떠셨나요? 중요한 것은 6월 평가원이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고 수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0번 30번 문제 미분이 나왔어요. 미적분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킬러 문항은 여전히 30번입니다. 1번. 그런데 21번에 수열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수열의 등장은 작년 수능에서 힌트를 줬어요. 작년 수능 문과 21번. 작년에는 문과만 수열을 봤거든요. 문과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서 수열이 등장을 했죠. 그 역시 지금 가형 21번에 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푸는 과정에서 사이값 정리가 쓰이고 거기에서 어떤 개수를 구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의 성질과 사이값 정리 형태를 이용하게 되면 과거에 극킬러 문항으로 등장했던 지수로 감수에서 개수액이 들어봤니? 2012학년도 13학년도 문이과 공통문항 2014부터 2017까지 문과 30번에 등장했던 2017은 문과 21번이었는데 어쨌든 그 킬러 문항이 재현될 가능성이 한 10% 있다. 10%에 아직 10%. 그런 게 약간 무서운 부분이에요. 수열의 등장. 그게 객관식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쉽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 번호가 난이도를 결정해요. 6월 평가원이 쉽다고 수능이 쉬운 게 아니야. 수능에서의 등급컷은 92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등급컷이 높으면 문제는 좀 더 쉬워질 거고 낮으면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아마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킬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트가 어떤 번호에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열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확률과 통계 등장해요. 확률과 통계는 보통 굉장히 쉬운 편이었는데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최고 난이도는 없어요. 하지만 중상 난이도 문제가 많아졌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단답형에서 실수하는 순간 나는 실수를 못 찾아. 그럼 이제 틀려버리는 거죠.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경우의 수 확률이에요. 통계는 괜찮아. 근데 경우의 수 확률. 거기에 플러스 빈칸.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빈칸이 수열해 놨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수열에서 수학적 귀납법의 형태가 나왔죠. 그 형태를 공부하셔야 돼요. 당연히. 빈칸이 확률과 통계에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확률과 통계에서의 빈칸의 의미가 뭘까요? 빈칸 채우기, 빈칸 추론의 의미가 뭘까요? 문제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것만 채워. 빈칸만 채우면 돼. 이게 빈칸 채우기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졌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급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확률과 통계 문제가 하나가 등장한다는 얘기,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 높은 문항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 긴장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문제 푸셔야 돼요.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등비급수와 도형. 수열의 극한에서의 꽃은 등비급수와 도형이죠. 근데 등비급수와 도형에 뭐가 추가됐어요? 삼각함수의 형태가 가미되었다. 이과 문항에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삼각함수가 추가가 됩니다. 도형적인 관점이 세진 거죠. 삼각함수 문제. 20번 문제죠. 20번 문제 이런 게 등장을 했어요. 29번 경우의 수 확률은 그냥 중상이도가 많아졌다에 포함되는 거고 30번 미적분, 21번 수열, 20번 등비급수의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좀 더 강할 거예요. 도형의 관점 이런 것들. 28번에도 삼각함수 극한이 나왔죠. 맨날 나오던 것들. 기출문제 공부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정오판별 문제. 최근에 미적분에서만 정오판별이 강화가 되는데 지금 미적분이 약간은 주춤한 거죠. 킬러 문항은 건재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수원이나 아니면 확통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바로 밑에 급 애들이 미적분이 조금은 사라졌다. 그런 것들을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판별 문제에서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역시 사이값 정리가 쓰입니다. 함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형태가 쓰이는 거죠. 이 지수로그 함수의 사이값 정리가 정오판별로 나왔다. 예전에 2008학년도 수능, 2009학년도 수능, 2010학년도, 2011학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2008, 2010, 2011. 2009는 다른 형태의 문제였지만 지수로그 함수가 좀 센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탄탄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어. 기출문제를 반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잡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들이 이제 새롭지?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공부를 더 하셔야죠. 지금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금 새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생기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결정할 시기가 된 거예요. 틀을 잡아드릴게요. 미적분, 수열, 확통, 등비급수의 삼각함수 부분,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도 놓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서 가볍게 확률과 통계 문제들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뭔가 본 것 같지 않니? 확률 단원 수능 특강의 레벨 3 2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일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A, B, 뭐 1, 2, 3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확률과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3단원 확률 단원의 레벨 3 2번 문제일 겁니다. 4가 적혀 있는 카드 바로 양옆에는 4보다 큰 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 지금 먼저 1, 2, 3, 4, 5, 6, 7 여기에 4가 적혀 있는 카드 양옆에는 4보다 큰 수, 4보다 큰 수가 적혀 있고요. 5가 적혀 있는 카드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수가 적혀 있습니다. 5가 적혀 있는 수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수, 5보다 작은 수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4와 5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4와 5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총 숫자가 7개인 거니까 4보다 크면서 5가 아닌 수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 6하고 7이죠. 6, 7을 넣어주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알. 그리고 5보다 작은 수, 지금 4를 택하고 5를 택했어요. 1, 2, 3 중에서 2개를 골라서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3 곱하기 3p2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나머지 한 숫자를 나열해 주니까 3개의 꾸러미를 나누면 3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을 써주시면 얘가 처음에 2팩토리알 4 옆에 있는 숫자들 6, 7을 나열합니다. 두 번째 3 곱하기 2 5 왼쪽과 5 오른쪽을 이제 나열하는 거. 전 개인적으로 p를 잘 안 써요. 이렇게 3 곱하기 2 그리고 3개의 꾸러미 3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 곱하기 6 곱하기 6 72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4, 5가 붙어 있어요. 4, 5가 붙어 있는데 4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5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이게 2팩토리알. 그리고 5보다 옆에는 5보다 작은 수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 1, 2, 3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4 옆에는 5보다 큰 수 6, 7 중에 하나를 골라줍니다. 4, 5가 바뀌면 동그라미와 세모의 위치는 정해져 버리는 거니까 2팩토리알 곱하기 3c1 곱하기 2c1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4개의 숫자에 3개의 숫자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4개의 꾸러미를 나열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4, 5 묶음을 계산하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알 곱하기 2c1 곱하기 3c1 되는 거고요. 거기에 4개의 꾸러미죠. 곱하기 4팩토리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는 4팩 계산이 귀찮죠. 그래서 2 곱하기는 4, 4, 3, 12, 12 곱하기 4팩토리알 70이 다시 24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4팩토리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분모 들어갑니다. 7, 6, 5, 4, 3, 2, 1. 3 더하기 12, 15, 4, 3, 2, 1. 퉁쳐지고요. 5, 3, 15, 3, 2, 6. 답은 14분의 1. 2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문제들은 생각하는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걸 코드를 좀 맞춰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 2, 3, 4에서 1, 2, 3으로 가는 F예요. 적어볼까요? 함수 더하기 경우의 수 땡땡 함수 더하기 경우의 수 땡땡 1번 그림을 그린다. 함수의 기호라고 하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요. 집합 A 1, 2, 3, 4에서 집합 B로 갑니다. 1, 2, 3으로 갑니다. 그림을 그린다. 2번 예시를 통해 생각해 본다. 지금 조건이 뭐냐면 F1이 2 이상이거나 첫 번째 F1이 2 이상이에요. F1이 2 이상이 되면 1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리고 2, 3, 4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오케이. 2 팩토리얼. 2C를 낫겠다. 2C1 곱하기 3의 세제곱. 얘는 놔두시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나 함수 f의 치역이 b가 됩니다. 함수 f의 치역이 b가 됩니다. 우리가 4월 연합평가에서는 봤고 2019 수능에서도 빈칸 채우기 문제에 요 풀이가 제시되어 있어요. 올해 4월 연합평가 그때 선생님이 36 했는데 외웠어요? 봅시다.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렇게 1, 2를 놓고 그다음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6이 나옵니다. 세 번째 곱사건 빼야 되는 거죠. 교집합이죠. 곱사건 빼는 겁니다. 그래서 F1이 2 이상이면서 치역이 공역이랑 같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강하게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감각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F1이 1이 될 수도 있고 F1이 2가 될 수도 있고 F1이 3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각각에 대해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F1이 이상이라는 얘기는 얘가 아니란 얘기니까 아까 두 번째 36이 바로 치역이 3개인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3개 중에 하나가 아닌 거니까 3개 중에 2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답이 나온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4승분의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7 더하기 36 빼기 24가 되는 거고요. 54 더하기 12입니다. 54 더하기 12, 66이죠. 나누기 3333, 333, 22, 27분의 22, 4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하면 지금 함수와 경우의 수 문제가 2022 예비평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비평가 보셨어요? 6월 1일 날 나온 거 평가원에서 제시를 했죠. 내년 수능을 위한 예비평가지만 올해 수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6월 평가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두 가지. 첫 번째, 확률과 통계 파트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졌다. 공통 부분이에요. 풀어보세요. 확률과 통계 파트를 풀어보시면 아, 지금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난이도가 딱 비슷해요. 아, 요런 느낌이구나. 거기에 빈칸 채우기 문항이 수열로 바뀌는 거. 원래 확률과 통계 나오던 거 아시죠? 그게 수열로 바뀌어 있어요. 아,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오늘 이전까지, 어제까지는 제가 볼 때 확통이 80% 빈칸, 수열이 20%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90% 이상이죠. 아마도 빈칸 채우기는 수열에서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확통이 어려워질 거다. 어려운 파트에 배분되는 그 확통 문제가 빈칸이 아닌 문제가 나오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1, 2, 3, 4간에 적혀있는 흰공 4개와 3, 4, 5, 6이 적혀있는 검은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흰공, 검은공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숫자까지 적혀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세모. 이게 색칠하고 색을 안 칠하고 하면 너무 헷갈려. 이렇게 8개의 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4개를 꺼내는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3과 3,
4 동그라미와 4 세모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럴 때 그 중에서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나열해 주니까 좀 쉽죠? 아니죠? 전체 경우에서 볼게요. 전체는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예요.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이 같은 경우가 있고 또는 4가 같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요. 3 동그라미와 3 세모가 동시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고 나머지 1, 2, 4, 4, 5, 6, 6개에서 2개를 추가로 뽑아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3 2개가 있는 경우. 거기에 4 2개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곱하기 2 해주시고 거기에서 교집합 빼줘야죠. 3 2개와 4 2개가 모두 있는 경우 그럼 4개를 이미 뽑았네.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게 분모입니다. 할만하죠? 다시 한번요. 그런데 분자는 뭐냐면 그 중에서 동그라미 2개와 세모 2개가 옵션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3 동그라미와 3 세모가 있는데 거기에서 1, 2, 4 동그라미 중에 하나를 뽑고 4, 5, 6 세모 중에 하나를 추가로 뽑는다 해주면 곱하기 3C1, 3C1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3 2개가 있으면서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예요. 그럼 4 2개가 있으면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빼기. 그러면서 3 2개랑 4 2개가 있으면서 동그라미 2개랑 세모 2개가 있네요. 그렇죠? 아,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죠. 답입니다. 분모를 계산하면 6, 5, 30 나누기 2 곱하기 2 빼기 1, 29분의 3, 3은 9, 9, 28 빼기 1, 17 답은 분모 분자의 합 46이 답이죠.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검은색 볼펜 한 자루, 파란색 볼펜 4자루, 빨간색 볼펜 4자루가 있습니다. 9자루 중에 5개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요. 지금 볼펜은 구별하지 않고 같은 색은 그리고 한 자루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딱 느낌 오시죠? 중복조합 느낌 딱 오시나요? 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거기에서 먼저 일단 A 하나가 있고 B가 4개가 있고 C가 4개가 있는 케이스예요. 문자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기에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에게 얘네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몇 개를 나눠주지? 라고 생각해 보면 먼저 숫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총 5개라고 했으니까요. 합이 5가 되는 수를 먼저 찾아볼게요. 합이 5가 되는 수 왼쪽에 한번 써볼게. 숫자를 구성할 때는 작은 수를 기준으로 점점 크게 또는 큰 수를 기준으로 점점 작게 이렇게요. 합이 5가 되려면 0 더하기 1 더하기 0, 5가 있는데 5가 불가능하죠. 지금 1개, 4개, 4개까지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4, 0 더하기 2 더하기 3, 그리고 1 더하기 1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 이상 없죠. 구성을 이렇게 숫자를 구성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경우의 수들을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0, 1, 4에 대해서는요. A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는 4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A의 개수로는 0 또는 1 두 가지가 가능하고 BC의 개수로는 둘 다 가능하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게 이제 개수에 대한 구성이고요. 그때에 대해서 빵개를 나눠준다. 그런 경우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빵은 아니에요. 빵개를 나눠준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개를 나눠준다. 한 개를 2명에게 나눠준다. 무슨 얘기예요? A 더하기 B에서 1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Y를 해서 1이 되는 거예요. 2H1. 4개를 2명에게 나눠준다. X 더하기 Y 해서 4가 되는 거예요. 2H4 이렇게 들어갑니다. 느낌 오시죠?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다시 한번요. 0, 2, 3. 지금 A는 0 또는 1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2와 3이 B와 C를 의미하죠. 그래서 2팩토리얼 될 거고요. 곱하기 거기에 대해서 1 곱하기 2H2 곱하기 2H3이 되고요. 1, 1, 3. 여기선 1이 같은 수예요. 그걸 주시하셔야 되고요. 같은 수가 되고 여기에서 A는 역시 1이 될 수밖에 없고 B 또는 C의 개수가 1, 3, 3, 1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2H1, 2H1, 2H3이 됩니다. 한 개, 두 개, 두 개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A의 개수가 한 개밖에 될 수 없고 B와 C의 개수가 두 개 되는 거죠. 한 개밖에 없고 그때에 대해서 2H1 곱하기 2H2
곱하기 2H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H들을 계산해 주면 2H1은 2C1이 되고 2개죠. 2H2는 3C1이 되고 3개고요. 2H3은 4C1이 되고 이게 N에서 1 빼주는 게 더 편해. N이 작을 때는요. 4C1이 되고 4개. 2H4는 5C1이 되고 5개. 아, 오른쪽 숫자에다 1씩 더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 형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 왼쪽은 4가지에 대해서 오른쪽은 2 곱하기 5. 왼쪽 2가지에 대해서 오른쪽은 3 곱하기 4. 왼쪽 2가지에 대해서 오른쪽은 2 곱하기 2, 4, 4, 16. 왼쪽 1가지에서 오른쪽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18 해주면 되겠죠. 답은요. 40 더하기 24 더하기 32 더하기 18 되는 거고요. 50에 64니까 114가 답이죠. 이번 시험에서 확률과 통계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4개를 쭉 풀어봤어요. 거의 뭐 금방금방 끝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이 풀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연습이 익숙하면 사실은 기본적인 언어들을 써서 풀긴 하는 거지만 경우의 수라는 것은 약간만 다르게 생각해도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들은 하나하나 다 세야 되기도 하고 맥을 못 잡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꾸준히 놓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절대 놓지 마세요. 경우의 수 확률.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킬러는 없지만 준킬러들이 많아졌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5번 문제의 존재. 이건 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 나오던 것이 뭐라고요? 주입식 교육이야. 빈칸 채우기 문제가 확률 통계가 나오지 않고 수열이 나왔어. 무슨 얘기예요? 확률과 통계에 배분되는 어려운 문제가 빈칸이 아닌 다른 문제에 추가되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이제 약간 에피타이저식으로 좀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26번. 얘는 그냥 장난을 좀 쳐볼게요. 누구나 다 풀었으니까 장난치는 거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나 좀 볼게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A에는 2n 플러스 C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SN을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SN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SN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죠. 그러니까 공차의 절반이 최고차 한계수 외우고 있죠. 외울 건 외워줘야 돼. n제곱 되는 거고 더하기 네모의 n 이렇게 형태가 잡히는 거고요. 이때 기본적인 발상은 첫 장이 같다로 출발합니다. A1과 S1이 같기 때문에 A에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C죠.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네모죠. 1 더하기 네모가 2 더하기 C가 돼야 돼. 1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발상이야. 여기에서 N에 K 넣어서 마이너스 16 나오고 N에 K 플러스 2 넣어서 마이너스 12 나오고 그러면 이제 K와 C에 대한 연립방정이 돼서 풀립니다. 이제 조금만 더 세게 가볼게요. 적어보실래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의 개수가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라고 적으세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의 개수가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 지금요. 얘는 원점을 지난 이차 함수예요. 그런데 최고차 개수가 1입니다. 그럼 y는 x의 제곱을 평행이동한 것이 이 녀석이에요. 근데 음수가 있어요. y는 x의 제곱을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지나게 할 건데 음수가 있다는 얘기는 n이 0보다 클 때 음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음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k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6인데 k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됐어요. 플러스 4를 한 케이스죠. y는 x의 제곱에서 a를 대입했을 때하고 a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하고 차이가 함수값이 4가 나려면 뭐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꼭지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갔을 때 얘가 4가 나오는 거잖아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얘가 4만큼 얘가 마이너스 16 되는 거죠. 잠깐만요.
16? 4의 제곱? 그럼 얘는 4네요? 그러네.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요. 그럼 지금 K가 4가 나온 거예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기본을 다지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AN을 보시고 SN을 구해서 이게 1 플러스 C가 좀 귀찮으면 B 정도도 괜찮아요. B 딱 해놓고 나중에 보정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S의 K는 K의 제곱 플러스 BK 얘가 마이너스 16이고 S의 K 플러스 2는 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의 K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빼줘서 식 만들어주고 다시 집어넣어주면 편하게 K와 B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A의 2K도 A의 8이죠. S의 8에서 SH를 빼든 아니면 AN을 구해서 8을 대입하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그냥 사고의 유연성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발견적 추론이라고 할까요? 뭔가 빵 터지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관찰력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걸 좀 볼 건데요.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6월 평가원 아니면 9월 평가원 같은데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도형 봤어요. 여러분 지금 분자에 뭐가 있어요? F세타에서 아이고 힌트를 주고 있네. F세타에서 G세타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거짓말이죠. 얘는 지금 적분과 연결된 형태예요. 적분 단원이 시험범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라고 한 거죠. 이 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식 자체가요. 돌아가 볼게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세제곱분의 F세타가 아니고요. F의 세타 플러스 별인 거예요. 마이너스 G세타 플러스 별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적분에서 맨날 나오는 거죠? 맨날 나오는 거 같지 않니? 공부하세요. 맨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이 길이가 지금 얘가 m이 중점이에요. 1 될 거고요. 그럼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일 뿐이잖아요.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얘는 직각이니까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hi라고 할까요? hi의 길이는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얘가 1이고요.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hi의 길이는 사인 세타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요. 코사인 세타. 거기에 요 삼각형 DMC의 넓이는요. 밑변이 MC1이 되고요. 높이가 DI라고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요 길이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DMH 이렇게 되고 여기서 ABM이죠. ABM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흐려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막 나온 걸 갖다가 지금 스캔 떠가지고 가느라고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해설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수선의 발 내려버리면 얘를 갖다가 지금 A가 아니라 D에서 수선의 발 내렸죠. D에서 내려버린 얘를 갖다가 우리가 I라고 한 거예요. DI는 DM이 사인 세타가 되고요. 부채꼴 반지름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뭐예요? 코사인 2분의 세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행할게요. 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세제곱분의 F세타 플러스 별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이고 높이가 DI가 돼요. 사인 세타에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요. G세타 플러스 별은요. 밑변이 역시 1이고 높이가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에서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날아가는 거고 세타의 제곱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그냥 구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쉬운 형태의 문제가 28번에 나왔어요. 하지만 무조건 쉽진 않죠. 역시 익숙한 분들에게 쉬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기출문제가 확실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예시문항에 그 예시문항에서 미적분 보시면 알겠지만 미적분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이 삼각함수의 극한 형태가 나왔거든요.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한 예시문항 반드시 풀어보세요. 반드시 풀어보세요. 지금 교육과정이 정말 중요한 힌트니까요. 걔도 역시 가벼운 형태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기출에 익숙하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계속 꾸준히 연습하세요. 스테디한 게 가끔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가끔은 더 약해질 수 있는 거라서 쉽다 어렵다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이게 28번 그 정도에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28번 문항 아니면 때론 29번 때론 19번 20번 이 부근에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답은 안 낼게요. 다음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도형을 썼을 때 좀 더 예뻐지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관찰을 좀 해볼게요. 첫 장과 공비구간 끝나는 거죠.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A, B1이 3이고요. AC1이 2가 되는 상황이에요. 각이 이등분선인데 각이 특수각이에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0도란 얘기죠. 6분의 파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지금 원이 있고요. 여기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있어요. 거기 첫 장이 요 넓이입니다. 적어볼까요? 넓이를 구할 때에는 색칠된 부분의 둘레를 따라가며 힌트를 얻는다라고 적으세요. 이 둘레를 따라가면 우리가 이 부분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요. 부채꼴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을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O라고 하시고요. 중심과 연결해서 부채꼴을 만들어주고 중심과 연결해서 부채꼴을 만들어주고 가장 기본이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6분의 파이가 되니까 3분의 파이가 되고요. 60도 6분의 파이가 되니까 3분의 파이가 됩니다. 60도. 지금 정삼각형이 여기 있고요. 부채꼴이 여기 있어요. 부채꼴이 여기 있고요. 둘레를 따라가면 힌트를 얻는다. 이런 것도 괜찮아. 여기에서 부채꼴을 빼주고 더하기 부채꼴을 더해주고 빼기 정삼각형 빼주고 이렇게 따르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더 예리하게 보시면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요.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요 넓이가 요 넓이와 같아서 사실상 첫 장은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래서 얘가 3K 각의 이등분선 A 대 B는 C 대 D 얘가 2K 그럼 밑변이 3K가 되는 거고 높이는 여기가 딱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정삼각형이니까 2K 되는 거고요. 각이 지금 얘가 평행선이거든요. 평행선. 그 라인에 정확하게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60도, 60도, 60도 이렇게 잡혀요. 얘가 60도가 됩니다. 60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얘가 60도니까 얘 120도. 그래서 60도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제 식을 씁니다. 1번 코사인 법칙이에요. 3K 더하기 2K, B1, C1의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3, 3은 9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할 코사인 60도는 9 더하기 4, 13에서 6을 뺍니다. 7이죠. 5K는 루트에 7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요. 2K에 2분의 루트 3 곱한 거죠. 루트 3K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첫 장을 구할게요. 첫 장 S1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루트 3K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2분의 3 루트 3 곱하기 K의 제곱은요. 25분의 7이죠. 25분의 7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공비를 구할 건데요. 공비는 대응되는 길이의 비율이고요. 거기에 넓이니까 제곱이죠. 공비를 구할 때 요게 좀 괜찮아요. 지금 요게 3K 요게 5K 요게 3 얘가 얼마 하게?
기억나세요? 중3 과정인데.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해서 얘가 닮음이거든요. 이게 원과 비례라는 단어에 나오는 건데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에요. 닮음. 이렇게 갖고 A 닮음이야.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오랜만이죠.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야, 이런 중학교 도형이 나오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도형은 원래 어려운데 그래서 보통 가볍게 삼각함수만 쓰고 이런 건데 이런 도형이 나온다. 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힘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얘가 루트 3K가 되고 2대 1대로 60도잖아요. 그래서 K가 되는 거고 2K가 되는 거고 4 더하기 3은 7이죠. 루트 7K. 이렇게 해서 여기를 피타고라스로 잡아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3분의 파이니까 3K, 2K에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으로 잡아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한 3가지 제시한 거야. 어쨌든 제일 편한 식으로 가긴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3K 곱하기 5K는 얘를 A라고 볼게요. A 곱하기 3이 되겠죠. 다시 한번요. 두 번째 식입니다. 3K 곱하기 5K는 A 곱하기 3이 되고요. A는 3 지워지고 5 곱하기 K의 제곱이 되어서 아까 25 곱하기 K의 제곱이 7이었잖아요. 5분의 7이겠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5분의 7이 되면 도형이 좀 원래 어려워. 5분의 7. 5분의 15에서 5분의 15죠. 3에서 5분의 10 빼니까 5분의 8이죠. 5분의 8 이렇게요. 그래서 3대 5분의 8. 다시 한번요. 5분의 15 대 5분의 8. 15분의 8 거기에 제곱 공비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공비는 A1, B1의 길이가 3이고요. 거기에서 B로 갈게요. 15라고 한다면 그 중에 8에 해당하는 거 넓이니까 제곱인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1 마이너스 15분의 8의 제곱 분의 첫 장은 50분의 21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 같은 수를 곱한다. 225 곱하기 1을 225 450이죠. 곱해주고 정리하면 답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사인 법칙이 쓰였다. 그리고 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피타고라스나 코사인 법칙 극복할 수는 있는 정도다. 그리고 원주각과 중심각을 발견해야 된다. 등비급수의 삼각함수가 쓰였다.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 예시 문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원 사이트 당장 들어가세요. 예시 문항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 객관식 단답형 마지막 두 번째 21번 문제일 거예요. 21번 문제에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쓰이고요. 거기에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가미된 형태.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지금 준비하는 게 6월 평가원 해설이 필요한 거야? 수능을 위한 진짜 준비가 필요한 거야?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것만 하고 끝낼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지수로그 함수에서 기억은 니은 D, 정후 판별이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미적분이 아니라 다른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일단 중요하고요. 이것이 과거에 기출한 형태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2008학년도 진짜 오래다 그렇죠? 13년 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정후 판별로 나왔어요. 문제가 굉장히 예뻐요. 지금 봐도 세련됐어. 혹시 문제 기억하세요? 못한다고요? 지수로 가면서 공부하세요. 기출문제 꼭 푸세요. 알겠죠? 문제 읽겠습니다. y는 2x승과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두 점이 PQ라고 쓰실 거죠. P가 x1, y1, Q가 x2, y2가 됩니다. 옳은 것은 fx라고 정의하실 거죠. 함수를 정의하고 점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gx라고 정의하실 거죠.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 본능적으로 대칭축 잡아줬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억. x2가 2분의 1보다 큽니까? 사이값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흔한 케이스예요. 반드시 공부하세요. f의 2분의 1하고 g의 2분의 1을 비교하는 얘기죠. 는 2분의 1, 2의 2분의 1은 루트 2고요. g의 2분의 1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루트의 4분의 9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비교하는 게 진짜예요. 이렇게 f의 2분의 1보다 g의 2분의 1이 크기 위해서는 2분의 1 위치가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 아, 그렇기 때문에 x2가 2분의 1보다 크구나. 기억은 참이죠.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이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대놓고 써있죠. y2 마이너스 y1 x2가 크다고 했으니까 나누라는 얘기죠. x2 마이너스 x1 두 점 사이의 길기하고 1을 비교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길기랑 1을 비교하는 건데 1이 어딨어? 기억은 니은 디귿을 위한 힌트. 그럼 전 처음에 뭐가 떠올랐냐면 2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싶은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너무 연관성이 없어. 실패.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x절편이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이에요. 오! 대박. 얘가 직각이 등변상. 얘가 길게 1이네요. 야, 이게 길게 1이네. 그럼 그거보다 완만하죠? 그거보다 완만하죠? 오. 그러니까 길게 1보다 작구나. 그래서 니은이 참입니다.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디귿. y1 곱하기 y2라고 하기엔 좌변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우변이 2의 0승이잖아요. 보이십니까? y1 곱하기 y2. y1 곱하기 y2. 아니죠. 2의 x1승 곱하기 2의 x2승이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디귿. 이 정도는 발견해야 돼. 2의 x1 플러스 x2승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보다 크고 2의 0승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두 개의 합을 보는 거고요. x1의 범위를 본능적으로 구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x2의 범위를 기억에서 구해줬어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x1의 범위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x1 더하기 x2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x1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x2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고 x2의 범위 1보다 작죠. 그렇게 되면 x1 더하기 x2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네요. 아, 한 방에 가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갑자기 2분의 1 나와가지고 순간 당황해서 혹시나 내가 실수하면 어떡해.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어색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괜찮은 거고 이 2분의 1을 다시 한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프로 돌아갑시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분의 1이 그 해결이 안 돼요. 저 상태는 해결이 안 되고 x1과 x2의 위치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이렇게 해주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x2, y2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x1에서 x2를 빼주면 마이너스 x2를 빼주면 그게 바로 x1 더하기 x2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x1 빼기 더 큰 거에서 빼야겠죠? 지금 순간 당황했어. x1에서 빼기 마이너스 x2를 해주면 얘는 지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예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다는 이 대칭성 구조로 나오는 겁니다. 증가함수에서 이게 더 높이 있으니까 y축 대칭인 이차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x2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값이 x1 플러스 x2가 되는 거니까 그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 참입니다. 오, 순간 놓칠 뻔했네요. 대충 쓱 봤는데 약간 창피해지는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오판별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지수로그 함수의 정오판별 문제를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충분히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적분 자체도 원래 어려웠지만 미적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약간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다. 미적분은
킬러 문항도 조금은 쉬워졌고 다른 문제들 조금은 지금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승전결 미적분은 맞죠. 아직은 킬러 30번 미적분이거든요.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21, 30 남았는데 21번 볼게요. 수열 A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자마자 바로 바꿔줄 거죠. 시그마를 의식할 때 AN은 이렇게 바뀌어요. AN은 로그 2의 루트 2, 2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루트는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 거기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죠. 얘가 더해지면 로그는 곱을 합으로 바꿔주고 합을 곱으로 바꿔주니까 이게 소고형된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는 2분의 1을 m번 더했어요. 2분의 1 m 되는 거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로그의 2에 k가 1일 때 여기 k 자리죠. 3분의 2 2일 때 4분의 3 m일 때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 쭉쭉 지워져 버리니까 남는 게 m 플러스 2분의 2가 남겠네요. m 플러스 2분의 2가 될 거고요.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분의 1 m으로 갈까요? m 2를 곱해서 200 이하야. 거기에 더하기 1 로그 2의 2죠. 빼기 로그 2의 m 플러스 2 얘가 200 이하가 되는 그런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값이 지금 조심해야 되겠다.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건데 100 이하의 자연수는 얘가 아니죠.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연수라는 성질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자연수 때문에 2분의 1을 놔둬야 돼. 이렇게.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안쪽 부분이 뭐라고? 짝수가 되는 거죠.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m이 자연수인 형태니까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m 플러스 2가 2의 지수일 수밖에 없죠. 얘는 그러니까 2가 될 수 있고 2는 불가능이네. m이 자연수니까 m이 0일 때만 2가 되는 거니까 4, 8, 16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4, 8, 16 나가버리면 로그 2에 2, 로그 2에 4니까 2, 로그 2에 8이니까 3,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얘를 뺐을 때 이 2분의 1 곱하기 전체가 100 이하다. 100 이하인 자연수다. 다시 말하면 요 안에 있는 값이 짝수다. 다시 말하면 관찰력. m이 반드시 짝수가 돼야만 m 플러스 2가 2의 지수 4, 8, 16, 32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럼 m이 짝수라는 얘기는 m 플러스 1은 무슨 수? 홀수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물이 홀수가 돼야 돼요. 2의 홀수승이 나와야 되는 거죠. m 플러스 2가 2의 3승, 2의 5승, 2의 7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왼쪽에 써볼게요. m 플러스 2가 2의 3승 8일 때 m이 6일 때 그때 2분의 1 곱하기 7 빼기 3은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m이 6일 때 하나를 구했습니다. m 플러스 2가 2의 5승 32일 때 m이 30일 때 2분의 1에 31 빼기 5 얘가 100 이하인 자연수 그러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m 플러스 2가 2의 7승 128 m이 126일 때 2분의 1에 127 빼기 7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 바로 보이죠. m 플러스 2가 2의 9승 510이죠. 512일 때 m이 511 때 2분의 1에 511 빼기 9 얘가 100 이하이다. 이때부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답 내는 거는 끝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으로 끝낼 거예요? 이거 오답으로 끝낼 거야? 아니면 이걸 보고 방향성을 결정하고 공부해?
초점을 잡아낼 거예요. 21번이 지금 수열이 나왔다고요. 근데 그냥 수열이 나온 게 아니라요. 이거 지금 대입해서 나가는 거지만 이게 어디까지 확정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의 비교, 사이값 정리의 활용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미쳐버리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꼬아내도요. 그 킬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욕심이 있다면 조금은 쉬운 예전에 그 개수세기에 해당하는 문항들, 사이값 정리 이런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문항들을 반드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이에요. 답을 내는 건 쉬웠어요. 하지만 방향이 예를 보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과거에 있었던 형태고요. 얘도 역시 극킬러였습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일단 답을 낼게요. 답을 내주면 21번 정도면 답 내줄 수 있죠. 아까 M이 6일 때 하고요. 30일 때 하고 126일 때니까요. 36 더해주면 162. 4번이 답이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x는 x가 0 이상 3 미만일 때 다음과 같이 절대값 함수의 합으로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gx를 정했는데 gx라는 함수를 h의 우극한으로 정의했어요. 그런데 얘는 딱 봐도 미분계수죠. 여러분 함수를 재정의하실 거죠. hx를 정의할 수 있어요. hx는 f의 2x승이 되고요. 지금 gx라는 것은 절대값 h의 프라임의 x 플러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hx의 우미분계수의 값을 모아놓은 거다. 그 절대값을 모아놓은 거죠. 이 절대값이 신의 한 수죠. 함정에 걸려버리면 답이 틀려버리니까 확신을 갖고 틀릴 수 있고요. 나는 맞았는데 답은 틀린 거죠. 근데 절대값을 주지하고 30번 문제는 원래 발견적 추론이었어. 뭔가 발견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어. 한 번 더 보게 되면 운 좋으면 발견할 수 있고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기승전결 킬러는 미적분입니다. 진행할게요.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어요. fx가 0부터 3까지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 gx를 x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를 볼 거고요. 거기서 불연속이 되는 x좌표를 찾을 거예요. 이 불연속이 되는 x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hx에서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2의 x승이 분명히 얘가 마이너스 5승이면 32분의 1부터 5승이면 32까지 요 사이에서 뭔가 불연속점이 생길 거고요. 불연속은 뭐냐면 이 함수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h의 프라임 x를 보게 되고 h의 프라임 x는 f의 프라임의 2의 x승 속미분 들어가야죠. 2의 x승 곱하기 로그의 2가 되고요. 여기에서 절대값을 취한 형태가 됩니다.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다시 한번요. gx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의 프라임에 2의 x승의 플러스 절대값 2의 x승 플러스 근데 2의 x승은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로그의 2 이렇게 들어갑니다. f의 프라임은 불연속 함수예요. 얘는 f의 프라임은 지금 x 플러스니까 우극한이니까 그 함수 값은 가지는 불연속인 거죠. 한번 여기서 볼게요. f의 프라임 x는 이렇게 생겼어요. (0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1부터 2까지는 0. 2부터 3까지는 2.
등호는 마치 대입하여 확인.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2, 4부터 5까지는 0, 5부터 6까지는 다시 2.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흘러갑니다. 거기에서 우극한 값을 보기 때문에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0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요. 우미분계수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포인트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우미분계 0이에요. 2에서의 우미분계수가 2입니다. 3에서의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예요. 아,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이 쑥 들어가는 거죠. 함수값이 있는 녀석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y는 f의 프라임의 x 플러스의 형태가 됩니다. 우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를 갖다가 절대값을 씌운 새로운 함수를 볼 거죠. 바로 위에 그려볼게요.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0에서 1까지는) 2가 되고요. 1에서 2까지는 0이 됩니다. 그런데 1 이상 2 미만이 0인 거죠. 2에서 3까지는 2가 되고요. 3 이상 4 미만이 역시 2가 됩니다. 이게 연속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칠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절대값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단순하게 답을 양수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진행되는 녀석입니다. 어디까지요? 32까지요. 구간이 3개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0에 해당하는 게 30으로 가 있겠죠? 점점점 해서 이렇게 이어서 나가고 다시 이렇게 되고 이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n을 찾을게요. 불연속의 개수는요. 이 2의 x의 값이 1이 될 때 그때 x값이죠. 2의 x의 값이 2가 될 때 3이 아니고요. 4가 될 때 5가 될 때 6이 아니고 7이 될 때 8이 될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일 때입니다. 28일 때, 29일 때, 30이 아니고 31일 때 이렇게요. 그래서 그 알파의 개수는 20개 플러스 1개니까 n은 21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로그 2로 나눠서 로그 2의 g의 an이죠. 얘는 절대값의 f의 프라임 지금 2의 an 플러스 거기에 2의 an승 이렇게 됩니다. 언제가 불연속이냐면 다시 한번요. 요 값이 1일 때, 2일 때, 4일 때, 5일 때, 7일 때, 8일 때, 28일 때, 29일 때, 31일 때가 불연속이 되는 거고요. 그때 요 값이 1일 때에 대한 우극한은요. 지금 f의 프라임을 잡았어요. f의 프라임이 요게 1일 때, x좌표가 1일 때에 대한 우극한은 0이고요. 0. 2의 an승이 1일 때에 대해서는 0. 2의 an승이 2일 때에 대해서는 그래프 읽어보세요. 잠깐 일로 와서 잠시만요.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2의 an승이 1일 때는 우극한이 0이고요. 2의 an승이 2일 때는 2가 되고요. 4일 때는 0이고요. 5일 때는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별게 없어요. 계산할 게 없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값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수능의 흐름이에요. 발견적으로 뭔가를 봐야 돼. 정확하게 읽어야 돼.
답은 나왔죠. 느낌 오시죠? 진행할게요. 다시 한번 얘가 2가 되고요. 곱하기 2일 때고요. 얘가 4일 땐 0 되고요. 5일 때는 얘가 2가 되고 곱하기 5가 돼. 이런 느낌이네요. 아, 그럼 시그마 로그의 2에 분의 g는 2 곱하기 우리가 할 것은 2 더하기 5 더하기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수를 다 더하면 되겠죠? 32는 없으니까 29까지 가는 거고요. 항이 10개죠. 다시 들어갑니다. 2 곱하기 첫 장은 2, 끝장은 29, 항수는 10개 나누기 2 되는 거고요. 이퉁 쳐지고 310 더하기 n 21 그러므로 331이 답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막상 함께 했을 때 답이 좀 쉽게 나온다 해서 문제가 쉽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진실이에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극킬러는 아니었어요. 할 만은 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이런 게 지금 수능의 흐름이고요. 평가원에서 얘기했어요. 작년 수능과 흐름을 유지시킨다. 정확하게 수학 가형은요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디테일한 포인트들 0번이 뭐였죠? 미적분, 기승전결 미적분이 킬러에 나온다. 1번이 뭐였죠? 수열. 수열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 수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작년 수능도 그랬다. 문과 21번이 그랬다.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뭐였죠? 확률과 통계가 난이도가 높아졌다. 빈칸이 사라지면서 더 높아졌다. 그리고 도형 삼각함수 중요한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정호판별 문항. 지수로그 함수에서 정호판별 문항이 나왔고 그게 10년 전에 2008학년도 수능, 2010학년도 수능, 2011학년도 수능에 정호판별 문제와 비슷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 나름의 문제도 채우지만 앞으로의 방향성,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6월 평가원은 수능을 위한 전 단계일 뿐이에요. 수능을 위한 가장 커다란 힌트고요. 절대로 이 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결과가 아니라 수능을 위한 힌트로서요.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서 좋은 결과를 수능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